요즘 유행하는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가 바로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자산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듯하다. 투자의 모든 영역에서 정확한 그때를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NFT와 디파이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세대 디지털 세상 부자들의 메인 아이템이었던 비트코인의 광풍이 휩쓸고 간 뒤 NFT와 디파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NFT 시장은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다. 2015년 비트코인을 공부하여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고 투자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2022년은 NFT와 디파이에 대해 공부할 시기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미소영입니다. 앞에 올려드린 영상 NFT 아트 실전 수업은 나도 NFT 작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산자, 아트 작가의 관점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지털 부자가 꼭 알아야 할 NFT는 투자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 발행되어 2018년 1월 2천만 원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각인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 정도였는데 NFT와 메타버스 디파이는 이제 막 시작된 디지털 부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초기 시장이므로 디지털 부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NFT를 이해하고 학습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6명입니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가, IT와 NFT 기업, 블록체인 전문 기업의 이사,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일반인들도 NFT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파트마다 저자가 소개한 글을 보면 1장 NFT 디파이가 쓰일 메타버스 세상 백남정 메타버스 시대의 여건인 블록체인 DID부터 NFT와 디파이의 실전 투자 방법을 정리했다. P2E를 넘어서는 M2E와 NFT가 거래되는 가상 거래소와 디파이, NFT의 사고를 예방하는 정보 보호 방안도 짚어보았다. 2장 블록체인이 바꿔놓는 NFT 비즈니스의 시장 박상민 블록체인이 NFT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P2E, 국내외 CBDC 도입과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것이다. 3장 NFT 블록체인 예술을 만나다 강신범 예술과 블록체인이라는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NFT 작품은 예술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4장 NFT와 블록체인에 대한 알아두면 좋은 상식, 임명수 블록체인과 NFT의 기초가 되는 암호학부터 NFT 거래소의 종류와 거래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했다. 5장 분산금융의 이해, 김형중 디파이에 대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오의 등장부터 플래시론의 신박함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6장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의 법률 이슈, 김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금 세탁 또는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제를 다루었다. 메타버스와 NFT는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하여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자 6명은 이 책이 NFT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미래 세계라는
거대한 흐름을 건너가는 작은 배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책 한 권으로 NFT를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책은 6장으로 나눠 분야별로 전문가가 핵심만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돈의 큰 흐름, 즉 거시경제, 정책, 세금을 함께 공부해야 하듯이 이 책은 NFT를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내용과 방향을 총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 중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NFT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미래 부자로 나가는 첫 단계. 대체 불가능한 무엇을 우리는 NFT라고 부른다. 그 말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물이나 이미지에도 대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소성과 독자성을 가진 특별한 것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NFT는 평범함에 대체 불가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맥을 함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계와 인간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 현실과 가상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만치 떨어져 있던 미래가 코로나19로 인해 좀 더 앞당겨지면서 우리는 다소 얼떨떨하게 이 시대를 맞이하고 힘겹게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기술적 개념이나 현상은 잘 몰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그 누구나 결국 이 모든 경쟁 핵심에 불변성과 독자성, 창조성이 있음을 어렴풋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갖고 있는 NFT에 대해 공부해야 할 이유다. NFT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국내 최대 거래소인 어피티에서 NFT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 작년에 진행된 경매에서 배우 하정우의 NFT 예술작품이 시작가보다 2배나 높은 5,546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NFT의 가치와 인기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래서 파손이나 노화의 위험이 없고 모조품의 제작이나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도 독자성을 확실히 보증받을 수 있는 NFT의 인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NFT의 인기는 투자와도 직결된다. NFT 전선에 뛰어든 원로 화가, 자신의 그림을 NFT 거래소에 올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자신의 셀카 사진을 올려 거래를 시도하는 일반인, SNS 메시지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유명인까지 그야말로 NFT 시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실생활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실물 자산이나 기업 자산을 공부하면서 돈을 벌 기회를 노렸다면 이제는 디지털과 가상세계 NFT를 이해해야 돈을 벌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NFT 외에 P2E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P2E는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이다. 비단 P2E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파생되는 가상세계의 모습들과 활용법, 각종 서비스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닐까? NFT 디파이가 쓰일 메타버스 세상. 메타버스에서 금융거래는 디파이로. 한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금융 디파이 사이트는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스왑이라 할 수 있다. 클레이스왑의 메타마스크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직접 타인과의 거래가 가능하다. 즉,
개인적인 거래이므로 정부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다. 즉, 디파이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이 낸 예금으로 대출을 하는데 디파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려면 ATM처럼 누군가 항상 돈을 넣어두고 기다렸다가 지불을 해줘야 한다. 디파이에서는 개인이 직접 ATM에 넣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다음의 그림을 보면 2021년 10월 28일 기준 29.2% 예상 수익률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금융 서비스와 비교하여 디파이는 어떻게 다를까? 예로 적금과 대출, 투자, 결제 등 모든 금융 서비스의 중심에는 법정 화폐가 있다. 은행에 화폐를 맡겨야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화폐를 지불해야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부동산 담보나 신용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화폐가 연계되지 않는 금융 서비스는 없다. 그럼 디파이 금융 서비스는 어떨까? 2020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디파이의 정의와는 달리 제페토의 코인과 잼은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의상을 살 때 필요한 재화이고 로블록스에서 아이템을 살 때는 로벅스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있다. 당장은 메타버스의 재화와 디파이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NFT와 디파이는 대부분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계약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속도가 종종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싼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1초에 7건의 거래만 체결이 가능해서 속도가 늦다는 점이 실제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한 3세대 블록체인 개발 경쟁이 치열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코인값이 급등한 카르다노, 테조스 등이 속도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로블록스의 화폐인 로벅스, 제페토의 화폐인 코인과 잼이 단순히 아이템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사용량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일상이 점점 메타버스에 의존하게 되면 코인, 잼이 가상자산인 카푸다노, 테조스와 연계해서 다양한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고 메타버스와 파이낸셜의 축약어인 메타파이가 디파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NFT. 국내 NFT 프로젝트의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이두희 대표가 참여한 메타콩즈의 오픈시 최저 거래 가격은 1799 클레이로 약 1835만 원 정도다. 메타콩즈 최초 민팅가는 150 클레이로 민팅이 치러진 2021년 12월 12일 기준 약 25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다. 2022년 2월 25일 기준 1클레이는 대략 1,500원에서 1,700원 정도다. 이후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으며 이달 들어 더욱 높은 거래가를 형성했다. 한국에서 핫한 NFT 콜렉션을 알려면 오픈시에서 메인넷을 클레이튼으로 선택하면 순위를 알 수 있다. 다양한 순위 사이트가 있지만 콜렉션으로만 분류해서 보면 이 순위가 가장 정확한 순위라 할 수 있다. 주변에서 NFT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단어와 개념이 어려워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NFT에 많이 쓰이는 중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민팅, 동전과 같은 법정화폐를 주조할 때의 주조. 홀더, 서류 등의 보관철. 수나원은 서류 끼우개, 소유자. 화이트리스트, 식별된 일부 실체의 특정한 권한, 서비스, 이동, 접근, 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목록.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형태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지갑. 주식에 비유하자면 민팅은 공모주 청약, 홀더는 주식 소유자, 화이트리스트는 초기 사업 참여, 메타마스크는 글로벌 청약 통장, 카이카스는 한국 청약 통장이다. NFT 투자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 같은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만들고 그 이후 청약 통장에 돈을 넣듯 NFT에 투자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을 구매해서 넣어야 한다. 투자할 만한 것이라 판단되면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사전 투자를 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에 넣은 이더리움이나 클레이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어 아래와 같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외부 지갑으로 전송을 막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경우가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트래블 룰을 적용한 경우인데, 트래블 룰은 돈이 여행하는 동안 모든 경로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은 거래소의 지갑 주소와 다르게 KYC, 고객 정보 파악을 하지 않아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인가한 거래소는 KYC가 지갑에만 가상자산을 보내는 규정인 트래블 룰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트래블 룰이나 거래소의 사정에 의해 민팅에 참여하기 위해 클레이튼을 구매해도 외부 지갑으로 못 보내는 경우도 생긴다. 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도 좋다. 핵심은 구매가 어렵다면 스왑, 즉 교환해주는 사이트에서 처리하고 다시 이체를 하면 된다. 1. 거래소에서 리플을 구매한다. 2. 어피트에서 클레이 스왑으로 이체한다. 3. 클레이 스왑에서 리플로 클레이를 교환한다. 4. 클레이 스왑에서 카이카스 지갑으로 클레이튼을 이체를 한다. 5. 카이카스 지갑에서 NFT 민팅에 참여한다. NFT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1월 논란이 되었던 킷캣캐슬 프로젝트는 총 1만 마리의 다른 고양이가 있고 이 고양이 NFT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킷이라는 물고기를 주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유혹했는데 돌연 진행자가 단톡방에서 해킹에 걸린 것 같다는 식의 메시지와 함께 잠적하면서 이 일은 대표적인 러그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인 선미야 NFT는 프로파일 픽처, 즉 펩 NFT라고 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 유형이다. 선미야 클럽은 일단 이름 그대로 연예인 선미가 참여하는 NFT 프로젝트이다. 가수 선미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다. 선미가 메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알려진 선미가 보증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러그풀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선미야 클럽 같은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면 크게 3가지를 잘 보아야 한다. 1. 팀 멤버 신뢰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닉네임만 공개되었는지,
팀 멤버의 실명과 프로필이 공개되어 있는지, 만약 먹튀가 발생하면 실제 현실 생활과 리스크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닉네임만 공개한 경우는 먹튀할 가능성이 많다. 2. 구매한 홀더에 대한 혜택은 확실한가? 홀더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3. 커뮤니티 구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NFT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인 것이다. 디지털 부자가 알아야 할 디파이. 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채굴과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 그리고 은행처럼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클레이 스왑은 디지털 자산 기반의 자율금융 프로토콜을 모토로 하는 국내 대표적인 디파이 사이트인데 2022년 2월 기준 2조 원이 예치되어 있고 유저 수는 대략 10만 명, 누적 보상액은 7,40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은행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클레이 스왑에서 리플과 USD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수익률 87.28%, 2022년 2월 28일 저녁 8시 기준이다. 캡처한 이미지는 2022년 2월 27일 8시 기준 90.74%에서 하루 사이에 약 3%의 수익률 변동이 생긴 것이다. 은행의 대출 이율은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 디파이는 하루 사이에도 수익률이 2에서 3%로 급작스럽게 변하기도 한다. 은행은 디파이에 비해 현저히 이자는 낮지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파이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우리나라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디파이와 유사한 시파이,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유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고 디지털 자산을 보상받는 서비스다. 스테이킹에 신청된 자산은 언스테이킹까지 거래나 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적금을 맡기면 적금이 만기될 때까지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디파이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블록체인 업체들이 구축한 스마트 콘트랙트에 의해 코인을 거래하고 예금을 넣듯 코인을 맡기거나 대출을 받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돈을 버는 M2E, Moving to Earn. P2E는 Play to Earn, 게임을 통해서 재화를 얻는 것이고 M2E는 Moving to Earn, 운동을 통해서 재화를 얻는 것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P2E는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람들은 P2E 개념이 나오기 전 디아블로2의 경매장 사례는 물론 함께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 거래가 활성화된 각종 온라인 게임들도 P2E에 빗대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P2E 게임을 많이 즐기게 되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등장한 M2E 앱인 스테픈이 세콰이어 캐피탈, 솔라나 캐피탈, 알라메다 리서치 등에서 C라운드 500만 달러를 2022년 1월에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스테픈의 앱은 스왑을 통해 솔라나 또는 USDC를 스테픈의 토큰인 GST로 스왑하거나 마켓플레이에서 스니커즈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스니커즈를 구매해 소유하게 되면 스니커즈 NFT의 개별적인 레벨인 워커, 조커에 따라 토큰이 적립되는 비율이 정해지고 달리거나 뛰게 되면
토큰이 내 지갑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며 즐기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매일 걷기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 뱅킹이 처음에는 몇 사람만 쓰는 특별한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되어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2025년에는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좀 더 대중화되어 자산의 비중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정도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디지털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뎌보자. 2021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을 1,000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용자의 15%인 82만 명인데 5년 뒤인 2026년에는 가상자산을 1,000만 원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얼마나 될까? 블록체인이 바꿔놓은 NFT 비즈니스 시장. 블록체인은 게임과 NFT의 결합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노드 참여자가 모두 거래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함으로써 트러스트 서드 파트, 즉 제3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고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투명성, 보안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공유되고 분산된 거래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했다.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사례가 메신저의 단체톡이다. 내가 철수에게 현금을 빌려주었을 때 나중에 철수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단체톡에서 철수에게 돈을 보내면 쉽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그 단체톡에 함께했던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 단체톡에 함께했던 영인은 나와 철수의 거래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명자 역할을 해준다. 메시지에는 거래 시간이 찍히며 빌려준 금액이 기록으로 남는다. 이 거래에 참여한 참여자를 블록체인에서는 노드라고 부른다. 이처럼 단톡에서 철수와 영희와 내가 주고받은 내용, 즉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특성이 된다.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 블록체인, 물건을 보내고 받은 시점 등을 기록하면 물류 및 유통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영희가 분식집을 하는데 철수가 식자재를 납품한다고 가정해보자. 철수가 물건을 납품할 때마다 메신저로 영수증을 찍어 보내고 영희는 그 거래 내용이 맞는지 이야기해준다. 그럼 나중에 철수와 영희는 영수증인 원장만 비교하면 상호 정산이 가능해진다. 이런 데이터를 블록에 기록하면 되고 상호 정산이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기업들.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원두 관리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난 2020년 8월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매장에서 주문한 고객들이 사용된 원두가 어디서 생산되고 로스팅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농부들은 원두의 유통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엔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원두가 섞이는 과정을 통해 경로 추적이 어려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능해졌다. 스타벅스 글로벌 책임자 미셸 번스는 스타벅스는 원두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식품회사와 농산물 유통 거래사들은 투명한 공급망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NFT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현재 NFT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해외 플랫폼이나 최근에는 국내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다. 오픈시, 라리블, 민터블, 메이커스 플레이스, 바이낸스 등이 NFT 거래를 지원한다. 플랫폼에 접속한 후 NFT 파일을 생성하여 판매하거나 기존에 보유해온 NFT 파일을 판매할 수 있다.
거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경매와 고정가격 판매 형태이다. 경매는 작품이 나오면 최저가에서 입찰을 시작하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가면서 제시하는 형태이다. 이는 통상 한 개의 NFT가 발급됐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정해진 기한 내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파일의 소유권이 지급된다. 고정가격 판매는 경매와는 다르게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응찰자를 봐가면서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다수의 NFT 작품을 제작했을 때 적용되는 거래 방식이다. 거래 대금은 대부분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지불한다. 이는 NFT 자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인 탓이다. JPG 등 디지털 파일을 NFT화하는 작업을 민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더리움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거래 플랫폼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금년 4월 국내 최초 NFT 거래소인 NFTing이 설립됐다. 이후 그라운드X, 업비트, 코인플러그, 위메이드 트리 등 대형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NFTing을 제외한 대형 업체들이 만든 플랫폼의 경우 이제 막 베타 서비스에 돌입한 상태다. 국내 업체들은 이더리움과 함께 토종 코인 거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더리움을 기본 코인으로 지정하되 국내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NFTing과 클립드롭스는 클레이튼을 사용한다. 메타파이는 모 기업인 코인플러그가 발행하는 메타디움, 위믹스 옥션은 위믹스 토큰과 클레이튼을 지원한다. 세금과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수수료 종류 3가지, 세금은 아직 미결 상태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 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민감하다. NFT 역시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하는 만큼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한다. NFT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3가지인데 우선 생성 비용이 든다. 파일을 NFT화하는 민팅 작업 때 내는 비용이다. 이를 가스피라고 하는데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음은 거래 수수료다.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내는 플랫폼 사용료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부과 비율이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경우에는 2.5%의 판매 수수료를 징수한다. 보유한 NFT가 100 이더리움에 팔렸다고 치면 판매자가 97.5 이더리움을 오픈시가 2.5 이더리움을 가져가는 구도이다. 마지막으로 제작자가 설정한 추가 수수료다. 처음 NFT를 만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말한다.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가라는 제작자가 나라는 작품을 오픈시에 올리며 2.5%의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가정해보면 나가 100에 재판매되면 판매자가 95 이더리움, 제작자 가가 2.5 이더리움, 오픈시가 2.5 이더리움을 가져가는 구조다. NFT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 당국에서 아직은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지 미술품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근법에 적용받게 될 것이다. 다만 미술품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이 없을 것이다.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NFT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때 저작권은 엄청 주의할 것. NFT의 장점 중 하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NFT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개설하고 싶다면 오픈시, 라리블 등 플랫폼을, 국내에서 만들고 싶다면 NFT 등 국내 플랫폼을 사용하면 된다. 제작 방법은 간단하다. NFT에서 만들 경우에는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NFT화할 디지털 파일과 민팅 비용으로 지급할 소정의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후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NFT 만들기 배너를 누르면 제작 화면이 등장한다. NFT화할 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작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후 NFT 파일을 거래소에 등록하는 단계를 밟으면 된다. 등록 단계에서는 제작자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째, 무슨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가이다. 이때는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지만 해외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클레이튼은 해외 거래가 힘든 반면 수수료가 싸다. 두 번째로 생성 방식을 선택한다. 싱글과 멀티플로 나뉘는데 전자는 말 그대로 NFT 작품 하나만을, 후자는 다수의 작품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싱글 형태로 만들어진 NFT는 경매에 붙여진다. 멀티플 형태의 작품은 제작자가 책정한 가격에 맞춰 판매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열티의 추가 여부를 묻는다. 로열티를 붙이면 작품이 재거래될 때마다 수수료가 제작자에게 들어오는 구조이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만의 NFT가 거래소에 등록된다. 단, 아무 파일이나 제작하면 곤란하다.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파일을 올리는 일은 절대 금물.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임의로 NFT 파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 등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니 필히 먼저 점검하고 NFT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생소했었는데 반복해서 읽고 오픈시, 업비트, 클립드랍스 등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니 사이트에만 접속했을 뿐인데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 분산금융과 법률 이슈 등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요. 특히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은 채굴,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거래, 은행처럼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분산금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접근이 쉬워지겠지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넘치는 사람을 연결해서 돈이 돌고 돌게 하는 것이 금융이다 라고 합니다. 금융의 시작은 유동성 확보에서 출발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장터와 같은 역할을 은행이 해왔지요. 분산금융이란 디지털 화폐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클레이 수압에 코인을 맡기면 이자로 클레이 수압 토큰을 받는 게 분산금융이라고 합니다. NFT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 중인데요. 디파이와 매우 궁합이 잘 맞아 비싼 NFT를 담보대출로 사거나 쪼개서 여럿이 살 수 있는 등 많은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알아간다는 것은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복하고 실행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초보자인 제가 적용해 볼 것은 3가지 있는데요. 1. 오픈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작품 구경하기.
2. 업비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둘러보기. 3. 스태픈 앱에 접속해서 스니커즈 구입 검토하기. 특히 걸으면서 올라가는 코인은 매일같이 제가 새벽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스니커즈 구매해서 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NFT, 디파이, 예술, 법률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6명이 참여한 NFT 종합 선물 세트를 읽고 나니 한 뼘 성장한 기분입니다. 미소님들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책 내용 중 투자자로서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말로 마무리합니다. 2026년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버전에서는 하나의 축이 NFT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디지털 자산이 좀 더 대중화되고 자산의 비중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 추측해본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시인 정호승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독이 되고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지금 바로 디지털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이 책과 함께 나아가자.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